네,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구조 오늘 7.7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그 중에 이제 변수 선언이라는 파트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언어를 쓸 때 변수라는 개념 다 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에 쓰는 변수, 이제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죠. 라는 게 있고, 고투문이 있는 경우에는 labe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C 언어에서 goTo라는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label이라는 기능이 쓰이는데, 이 변수라는 것과 label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C 코드예요. 혹시나 C 코드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C 코드는 main이라는 펑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된 코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먼저 main이라는 펑션이 실행되게 돼 있어요. 이 main이라는 펑션 안에 goToTarget이라고 있습니다. goTo문 뒤에 나오는 요 놈을 label이라고 해요. 시원에서 label을 정의할 때는 어떤 identifier 뒤에 콜론이 오면 이 부분은 label을 정의한 겁니다. 위에서 C 언어에서 이제 변수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C 언어에서 변수라는 거는 하는 일이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에 있는 특정 주소를 어떤 영어 단어와 같은 아이덴티파이어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변수에는 어떤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는 메인 메모리 어떤 주소를 추상화 시켜 놓은 거고, 그 주소의 내용물에 값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요 레이블은 조금 달라요. 레이블은 여기서 goToTarget이라 그러면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다가 goTo문을 만나면 프로그램의 실행 컨트롤 제어권이 그 다음 그 레이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요 레이블은 내부적으로 보면 요 위치에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변수는 어떤 주소를 추상화 시켜 놓은 거고, 메인 메모리 그 주소 번지에 값을 넣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에서의 주소라는 개념이랑 이 타겟이 가지는 주소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타겟은 이 타겟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 이 레이블이 선언된 정의된 곳에 주소를 가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에는 고투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비 가상 머신에서도 제가 변수 선언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고급 언어의 변수라는 개념하고 다르게 고급 언어의 레이블과 유사한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제 수도 인스트럭션을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 .block이라는 게 있습니다. .block은 뒤에 숫자가 옵니다. 숫자가 오고 그 숫자만큼의 바이트를 할당하고 이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수도 인스트럭션이 .block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데서 이 .block으로 만들어진 요 특정 메모리는, 즉 여기서 이제 한 바이트겠죠. 이놈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는 말은 C 언어에서의 전역 변수 선언하고 유사해요. C 언어에서 어떤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별다르게 초기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그렇게 자동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페이비 가상문에서 .block으로 선언된 어떤 메모리 위치 값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데시멀 인풋이라는 어셈블리어를 배울 거예요. 데시멀 인풋. 우리 인스트럭션 코드 테이블을 보면 여기 trap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trap이라는 단어는 컴퓨터에서는 trap이라는 게 뭐 덧 이런 뜻이죠. 근데 interrupt하고 똑같은 개념을 trap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셨으면 시스템 콜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시스템 콜의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콜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계어 코딩을 배울 때는 캐릭터 인풋, 캐릭터 아웃풋만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 데시멀 인풋, 즉 10진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데시멀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10진수를 입출력하는 데시멀 인풋, 데시멀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기계어 레벨에서는 없다고요. 이상하죠? 어차피 어셈블리로 만들어지면 이게 기계어 코드로 바뀐다는 건데 이 기계어 코드가 없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실제로는 데시멀 인풋이라는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이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어서 이 기계어 코드가 바로 CPU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한다고요. 요 인스트럭션 OP 코드를 만나면 운영체제한테 10진수를 입력해 달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런 걸 시스템 콜이라고 해요. 나중에 컴퓨터 구조를 좀 깊이 배우시면 인터럽트를 배우실 거고요. 그 인터럽트를 배우실 때 이런 시스템 콜에 대한 단어를 많이 배우실 겁니다. 하여튼 이제 정리하면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10진수를 입력받거나 출력받을 수 있다. 예전처럼 캐릭터 인풋 아웃풋으로 편법으로 숫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죠. 데시멀 인풋입니다. 다이렉트 D니까 다이렉트 모드고요. 7번지에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예를 들면 127 이 숫자가 7번지에 저장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피연산자는 다 2바이트니까 7번지, 8번지 2바이트 저장됩니다. 이게 주소가 7번지죠. 여기가 7번지고요. 여기가 8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block2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바이트가 할당되고 이게 1바이트, 2바이트죠.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여러 입력한 숫자가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 숫자를 그대로 에코백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데시멀 인풋 아웃풋 그리고 .block이라는 인스트럭션을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block을 쓰더라도 여기가 7번지 8번지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전히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기계어나 어셈블러에서의 불편함이었죠. 그래서 이 불편함이 생긴 이유는 데이터를 뒷부분 즉 스탑 뒤에 선언했으니까 인스트럭션의 줄수가 바뀜에 따라서 이 주소가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데이터를 앞에 선언하면 코드가 아무리 길어져도 주소는 언제나 데이터의 주소는 일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데이터를 앞으로 옮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나 0번지, 1번지일 겁니다. 그래서 데시멀 인풋 0번지, 데시멀 아웃풋 0번지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인스트럭션이 향후에 길어지더라도 이 데이터의 주소는 언제나 0번지로 고정되겠죠. 이 코드는 당연히 어셈블러는 무리 없이 수행이 돼요. 그렇지만 실행하면 컴퓨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죠? CPU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진 기계 코드를 받아서 첫 번째 1바이트를 가져와 보면 이놈을 무조건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죠. 스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지 않도록 변수 같은 걸 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심볼 한번 써보죠. 그 전에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을 보면 우리 인스트럭션 코드 테이블에 상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있는 이놈은 그냥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unconditional이죠. 우리말로 하면 무조건 분기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투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썼던 고투문이 무조건 분기문인 셈이죠. 나머지 이 뒤에 전미사처럼 뭐가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다 조건 분기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LE죠. less than or equal to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분기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조건 분기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무조건 분기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뒤에 주소를 쓰고 분기할 주소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i라고 해서 immediate 모드임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branch라는 인스트럭션은 i라고 적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immediate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코드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제일 앞에 브랜치 5번지라고만 바뀌었어요. 5번지가 어디죠? 지금 보면 5번지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5번지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실행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주소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브랜치 5라는 값에 따라서 이 데시멀 인풋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2바이트가 뭐죠? 여기가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브랜치 5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아래는 코드 영역이 되는 거고요. 실행할 코드. 이 위는 데이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모든 코드는 이 브랜치 문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언제나 3번지라는 게 정해지겠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쓰므로 해서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주소는 외워야 됩니다. 좀 이따 이 주소를 외울 필요가 없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중지하시고 이것도 한번 페이백 가상머신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tring output이라는 assembly instruction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잘 설명 들으세요. string output이라는 인스트럭션은 어드레싱보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는 뒤에 있는 이런 인스트럭션 어드레싱 모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모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string output string output 주소 D입니다. 이렇게 하면 7번지부터 시작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ing output이죠. 문자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자열이라는 건 쭉 문자들의 나열이죠. 그럼 첫 번째가 만약 7번지라면 7번지부터 모든 문자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죠. 어디까지? 끝은 \x00라고 합니다. C를 언어를 배우셨으면 백슬래시가 나타나면 escape sequence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x라고 그러면 16진수죠. 그래서 x00라는 문자는 ASCII 0번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ASCII 0번 문자가 보통 end of string, 스트링의 널 문자라고 해서 스트링의 끝을 나타내는 영문자입니다. 우리 C언어에서 그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폐배에 똑같이 씁니다. 지금 요 코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보죠. 브랜치 18번지입니다. 18번지가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코드는 숫자를 2개 입력받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 1과 2를 입력하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숫자 2개를 입력하면 그 수의 합을 출력하는 그리고 그 계산 과정까지 보여주는 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2개를 입력해야 되니까 .block2라고 두 군데가 있겠죠. 각각 0으로 초기화 됩니다. 3번지와 5번지예요. 그리고 .as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큰 따옴표로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마지막에 \x00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널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널 문자라고 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그냥 문자열을 선언해주면 자동으로 널 문자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폐백 가상 머신은 프로그래머가 널 문자를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begins라는 메시지가 7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죠. 그래서 string output 7d라고 하면 프로그램 begins가 출력되는 거죠. 데시멀 인풋 받아서 3번지, 데시멀 인풋 받아서 5번지 이제부터 출력을 합니다. 데시멀 아웃풋 3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캐릭터 아웃풋 플러스 문자를 이미디트 모드로 데시멀 아웃풋 5번지부터 두 번째 숫자죠. 캐릭터 아웃풋 이퀄 문자를 이미디트. 이제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이제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3번지부터 다이렉트 모드로 A에 로드하고 그 A에 두 번째 숫자인 5번지부터 다이렉트 모드로 애드합니다. 그리고 A 레지스터 값을 첫 번째 숫자가 있었던 3번지에 저장을 할게요.
뭐 3번지 저장하든 5번지 또는 뭐 다른 곳 저장해도 되지만 일단 요 3번지에 합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시멀 아웃풋하기를 3번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돼요. 그 밑에는 이제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15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요 코드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심볼 사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드랑 달라지는 점은 옆에 콜론으로 끝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심볼이라고 하죠. input 1이라는 심볼, input 2라는 심볼, 메시지라는 심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볼이 선언된 곳의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input 1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input 2는 5, 메시지는 7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심볼은 그 심볼이 선언된 곳의 주소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브랜치 18번지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스트링 아웃풋 보면 여기서 이제 심볼을 씁니다. 그러면 어셈블러 할 때 심볼을 만나면 그 심볼이 선언된 곳의 주소 값으로 대체해 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소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쓰던 곳이 다 심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론이 있으면 심볼을 정의한 거고요. 콜론이 없으면 심볼의 값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어셈블러는 어셈블 하면 두 단계로 어셈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심볼을 찾아서 해당하는 심볼에 선언된 주소 값을 다 모아두는 겁니다. 표로. 그 표를 심볼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셈블 과정이 첫 번째 단계는 심볼 테이블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는 코드에서 심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심볼 테이블 안에 있던 해당하는 값으로 교체해 주는 과정이죠. 교체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계어로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주소 값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실습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는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심볼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고, 그 다음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함수 호출, 그리고 저문이 있습니다. 책의 진도를 조금 바꿔서 다음 시간에 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